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준원입니다. 자, 다음은 역류하기 설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사를 알려면 정상 대변을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대변을 본 기저귀를 직접 들고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뭐 정상인지 설사인지 좀 봐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통 하루에 한 번 대변을 보는 게 정상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린애들일수록 그 배변 횟수라든지 배변 상태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정상 범위가 그만큼 좀 넓은 거죠. 모유를 먹는 아이들, 그 중에서도 모유를 먹는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변을 하루에 12번까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유가 영양분이 굉장히 많은데 반해서 신생아들은 그 장의 흡수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양분들이 그냥 대장으로 넘어가서 설사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유 먹는 신생아가 묽은 변을 하루에 12번씩 본다. 그건 정상입니다. 그리고 한 2개월이 넘어가면서 아이들의 이제 소화 흡수 능력이 비약적으로 막 올라가요. 그래서 2개월이 넘어가면은 모유를 먹는 아이들은 오히려 변을 매일 보지 않고 3, 4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심지어 뭐 2주에 한 번 보기도 합니다. 근데 변은 단단하지 않고 지극히 정상변으로 나와요. 그런 경우도 모두 정상 대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만 2세가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루에 한두 번만 큰 배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때도 이제 장 운동이 막 활발해서 뭐 여러 번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볼 때마다 변의 상태는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도 물론 정상 대변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식단이 예를 들어서 뭐 섬유질이 많은 식단, 주스라든지 뭐 자두나 불행 같은 이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변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섬유질이 부족한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변이 단단해지는 경향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상변을 잘 보다가 한 번씩 이렇게 무른 변을 보고 또는 뭐 점액질 변을 보고, 이제 모유 먹는 애들한테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정상변을 봐요. 그런 경우에는 뭐 크게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사는 이제 음식물하고 맞닿는 장의 내벽이 손상되었을 때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먹는 그 음식의 영양분을 제대로 소화해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찌꺼기들 중에 이제 영양분이 많이 있으니까 삼투압이 높고, 그러면은 이제 그 물이 흡수되는 것보다는 몸속에 있는 물이 그 대장 쪽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변이 묽은 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소장에 이제 점막이 상처를 받으면 음식물이 소화돼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손상된 점막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체액이 빠져나오죠. 그 체액 속에는 수분뿐만 아니라 다량의 전해질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수분과 전해질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탈수가 되는데, 이 탈수가 됐을 때는 몸속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춰서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당분도 손상된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스라든지 당분이 많은 음식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과자,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뭐 달달한 빵들, 이런 거를 이제 먹게 되면 당분이 흡수가 안 돼서 이 장내 삼투압이 몸속 삼투압보다 높으면 몸속에 있는 체액이 장으로 오히려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설사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 전해질이 같이 빠져나오면서 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먹이느냐가 설사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이 많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설사 치료를 할 때의 원칙이나 이런 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설사의 원인은 장점막이 손상이 되는 바이러스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그 외에도 무슨 뭐 여러 가지 다른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게 로타하고 노로바이러스가 되겠죠. 이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박테리아, 세균이죠. 박테리아나 기생충 같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공중위생이 향상되면서 박테리아나 기생충에 의한 그런 장염으로 인한 설사는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기생충에 의한 설사는 거의 볼 수가 없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많이 보이는 이제 식중독, 그리고 항생제를 쓸 경우에도 설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과일 주스 같이 달달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너무 많은 당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삼투압이 높아져서 물이 빠져나와서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변비인데 얘가 설사를 해요 라고 데리고 오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단단한 변, 숙변은 나가지 못하고 그냥 계속 직장하고 대장을 막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새로 만들어진 변이 정체되어 있다가 그 딱딱한 변 사이로 그냥 새어 나오는 거죠. 대장에 이렇게 변이 많이 막혀 있으니까 대장 내 압력이 올라가니까 묽은 변이 그 압력에 의해서 그냥 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설사가 아니고 변지림이라고 불러요. 그런 경우에도 부모님들은 설사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사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장염을 치료하는 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이는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물론 이제 약을 처방해 주죠. 애가 이제 복통이 있고 배 아파하니까 그 장운동을 좀 조절해 주는 약과 뭐 정장제라 그래가지고 유산균제나 효모제 같은 우리 몸에 유익한 균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정장제를 처방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바이러스성 장염을 치료하는 약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집에서 효과적으로 수분 전해질을 보충해 주고 그리고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원칙을 잘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사가 있는 그 어린아이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모유 먹는 아이나 분유 먹는 아이나 끊지 말고 계속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너무 심하고 탈수가 이렇게 막 심한 상태에서는 모유나 분유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적절하게 당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잘 맞게 먹는 수액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전해질 용액이 있어요. 이 전해질 용액으로 서너 시간 정도 수분 전해질을 보충해 주고 그 다음에 모유를 나 분유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모유나 분유를 중단하는 시간도 한 서너 시간으로 굉장히 짧게 중단을 하고 그동안 수분 전해질을 보충해 주고 그 다음에 바로 원래 먹던 모유나 분유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의사들도 설사 심한 아이들, 구토가 심한 아이들 뭐 3일씩 이렇게 금식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장염 앓는 기간을 더 늘린다, 탈수를 더 악화시킨다, 이런 게 알려지면서 지금은 치료 원칙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식사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설사의 치료 원칙이다.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설사라고 가면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처방해 줘요. 프로바이오틱스는 감염성 설사의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아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지사제,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도 뭐 변 자체를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만드는 약도 있고 이 항문 관략근을 쪼아서 변 자체를 나가지 못하게 장에 머물게 그렇게 하는 약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종류의 지사제건 2세 미만의 아이들한테는 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설사를 한다고 병원에 갔는데 애가 만 2세가 안 됐는데 지사제라는 걸 처방해주는 병원이다. 그럼 거기 가지 마세요. 치료 원칙은 지사제는 2세 미만의 아이들한테 쓰지 않는다. 그리고 2세가 넘은 아이들도 지사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지사제를 쓰지 않아요. 아이들이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성 장염 때 지사제를 쓰면 오히려 바이러스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대변이 빨리빨리 나가줘야 되는데 그 나가지 못하고 대장 속에 계속 머물게 되기 때문에 눈으로는 설사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그 속의 장염은 더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그 속에서 물은 계속 빠져나와서 탈수도 더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일수록 지사제를 쓰는 거는 장염을 더 악화시키고 탈수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절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사를 할 때 설사를 먹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병이 생겼는지,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성 장염이라 그러면 바이러스성 장염이 낫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약을 먹어서 설사를 그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정말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